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석 선생님,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좀 주변에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잠깐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엑셀 커리큘럼 학교제일 시간 관련해서 이번 달에는 가상융합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가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VR, AR 이용 안전의 중요성 이외에 중요한가 좀 설명드린 후에 VR 이용 전 안전사항, 이용 중 안전사항, 이용 후 안전사항으로 대두시되는 것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간략하게 요약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가상융합교육이 확산되면서 학습의 효과도 높아지는 반면에 안전이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VR, AR 기술이 좀 더 확장되면서 몰입감이 극대화됨과 동시에 이와 결부되어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HND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피로를 유발하거나 어지럼증,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란 등 신체적, 정서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융합교육을 확산하되 학습자의 건강 권리 보호나 또는 학습자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이런 보호자의 지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어, 인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VR 이용 전 중 후로 안전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VR 이용 전에 해야 할 건강 및 기기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 기기 정보 확인, 위생 점검, 이용 편의 설정, 이용 환경 조성 등이 있겠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VR 교육시 안내되지 않았던 조금 VR 이용으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멀미나 두통, 눈통증, 피로 불안, 그리고 발작경 등의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교육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고요. 또한 의료기기 및 특이사항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보청기 같은 것들을 착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VR이 조금 더 전자 센서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보청기 등의 이런 의료기기와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착용하기 전에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기 정보 확인인데요. 기기를 사용할 때 이제 업체별로 기기의 사용 연령이 다 다르게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 용량을 확인하고 또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셋이나 컨트롤러 배터리, 렌즈, 센서 이상 여부 등을 기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충전 상태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는 한데 학교 현장에서 이제 함이 없는 경우에는 충전이 어려워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HMD 같은 경우에는 40도 이상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보고 결과가 있어서 발열 문제 때문에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없도록 지도하고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생 점검입니다. VR 기기가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위생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 같고 또한 사용한 후에는 소독 티슈 활용하여 이용 전에도 한번 체크하고 이용 후에도 한번 정리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 편의 설정입니다. 사용자의 피로도나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서 당분간 거리와 아이 릴리프 조정이 필요한데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5mm 이상은 아이 릴리프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고 이외에는 학생들의 두상 크기나 성장 발달 등에 따라서 적당히 편의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안경을 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안경 인서트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또 보호경이나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에도 착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VR기기의 경우에 몰입감이 극대화되면서 동작 범위 내에 장애물이 있으면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 영역 설정 같은 경우는 VR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 3.5m의 가로 세로 3.5m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실 현장에 좀 대비해 본다면은 이런 넓은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사용 시간 동안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일부의 학생들이 체험하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이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실 바닥에 라인을 표시하여서 미리 자신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수업 전 학생이나 교사의 안전 사역을 진행하면서 주의하는 행동들을 꼭 인지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이용 시간입니다. 특히 VR, AR 디바이스 제작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10분 이내 착용 후 10분 이상 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타에서는 10에서 12세 이 아동의 경우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런 이용 시간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안전한 사용 시간을 미리 숙지하고 또 지키도록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리 감독의 필요성입니다. HMD 착용 후에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요. 교사 또한 관리를 잘 해야 하지만 학생들도 서로 안전 약속들을 통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보호자를 설정하고 서로 항상 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 이상 증상 및 대처입니다. 신체적 이상이나 인지적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보고되는 현상 중에는 멀미, 어지러움, 또 통증, 두통, 눈 통증, 근육통, 피로감, 피부 자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것이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HMD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착용할 시에 목과 승모근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딱 맞게 착용하도록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또한 소아청소년 10에서 12세 학생들의 HMD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기기를 선택해야 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 기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캐스트의 경우에는 515g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메타3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 좀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지적 이상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HMD 사용 후에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과몰입한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수업 마친 후 현실 세계의 감각을 좀 다시 되찾는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후 안전 사항입니다. 건강 상태 및 인지 상태를 확인하고 현실 적응을 유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과 현실 간 사이에 혼란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고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생 처리를 위해서 기기 분해나 패드 오염을 확인하고 소독 티슈 등으로 닦아서 보관하는 것을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한 VR 활용을 위한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건강이 최우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VR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 시간 제한 또는 감독 그리고 안전한 환경 확보, 위생 관리 및 기술적 준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안전 사항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등이나 안전 숙지 공고 라인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구독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HMD 초급 연수에서 그 음, 소독 티슈를 사용하여 관리를 할 경우에 렌즈나 액정 그 VR 기기에
렌즈나 액정에 마모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 주셨던 방법은 안경 닦기 할 때 그런 좀 극세사천 이런 걸로 관리를 좀 추천을 해 주셨어요. 음, 맞아. 렌즈는 그런데 저희가 막 이거 할 때, 진짜 아까 소독 티슈 이거 얘기했던 거는 이거 렌즈를 닦는 게 아니라, 렌즈는 되도록 손대면 안 되겠고, 막, 옆에 이 살이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위생 마스크를 쓰다가 자꾸 벗겨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밖에서 체육하고 온 다음에, 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체육하고 와가지고, 애들이 썼어요. 5교시에 애들이 썼어. 그다음에 6교시에 애들이 딱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땀이 묻어 있어서 못 쓰겠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면에 살에 닿는 그런 부분을 소독 티슈로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위생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쉽지 않은데, 네, 나중에, 김범석 선생님께서 이제 체크리스트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주실 거죠? 어, 범석쌤, 혹시 막, 안 되나? 지금, 밖에 나와 계셔가지고, 이제, 네, 교, 채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 체크리스트 네, 아, 저희가 일반화해서 만든 거 공유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케이. 혹시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거기 전 중급 연수에 가서 했는데, 그 쿠링 대표님께서 이제 안경 쓴 친구를 위해서 안경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 뒷부분부터 이게 착용을 시작하면은 착용을 해서 뒤에를 고정시킨 다음에 앞으로 내리면은 내리다가 안경을 쳐가지고 여기가 자국이 생기고 상처 생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막 그래가지고 어 눈부터 먼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를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맞아. 저런 것부터 기본부터 좀 잘 VR 사용할 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대충 알려주고, 써가지고, 아이들이 혹시나 막 얼굴에 상처 생기면은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아예 착용하는 모습을 담은 뭐 영상이나 그런 쇼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유리쌤은 네. 네, 연관된 거였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왜 쿠링에서도 영상 만들어서 막 보여주셨나?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사항 좋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 장에 이렇게 아까 체크리스트 만든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나 연수생들이 바로 볼 수 있는 한 장짜리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안내가 되어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으신다고 해서 그거 혹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학습지 형태로 하는 것들 이렇게 좀 포맷을 만들어가지고 연수나 아니면 학교 수업 중에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뿌려주고 할 수 있는 한 장짜리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영상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용되려면 바로 쓸 수 있는 학습지나 나눠주는 활동지 형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PPT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거랑 연계돼서 저도 VR 안전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빼먹지 않고 꼭 첫 시간에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특히 안전지도는 기록으로도 또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섭쌤이 동의서인가? 뭐 서약서, 서약서 그거랑 네, 해가지고 세트로 사실은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제가 출판팀에서 포맷 맞춰가지고 학습지로 바로바로 뿌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교과서 과학 아이스크림 쓰면서 이 안전 파트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험하기 전, 중, 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눠서 그림으로 딱 한 페이지로 딱 제시가 되게 예, 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 한 다음에는 일단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뭐 서약서를 받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잘 서약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놓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서약서를 받도록 하니까 이런 포맷도 뭐 있으면은 좋겠다 생각해서 네, 뭐 한번 저는 여기에다가 뭐 얼마 여기 협의회 자료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사실은 서약서 받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반에 이번에 쿠링 수업 6차시 했었는데 네. 뇌전증 학생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학부모 서명까지 서약서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뭔가 해서 부딪히거나 했을 때 초등의 경우에는 그 수업을 하는지 몰랐다. 또 교육과정에 딱 있진 않으니까 만약에 특히 또 외부 업체가 오고 한다면 그런 포맷이 학부모도 같이 들어있으면 더, 그러니까 그런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제 막좀 범석쌤께서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더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거 관련 협의회 내용은 여기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범석쌤 보내드리고 다음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석쌤 감사해요. 네, 네. 어, 두 번째로 할 주제는, 이제 오늘 이표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해커톤, 해커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다들 오늘 이제 TF팀 들어오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좀 상황이 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해커톤이 뭐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해커톤은 어, 저 작년에는 삼성역 구글 캠퍼스에서 했고요. 올해에는 여기 서초 유스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에 맞춰가지고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이제 딜라이트 X로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딜라이트 X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좀 얘기해 주시고, 아직 이거 시나리오나 운영 계획이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 1월 며칠이었죠? 1월 세 번째 주 이제 어, 세 번째 주 토요일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1월,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토요일 24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딜라이텍스로 해커톤으로 진행을 해서 시상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은서쌤이랑 그다음에 작년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하셔가지고 우승하셨고 저희들끼리 할 수도 있고 몇 명을 더 초청을 해서 그때 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아마 뭐 공개적으로 다 모집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담당자인 을표쌤께서 오늘 좀 독감 때문에 제가 대신 얘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래 선생님께서 좀 TF팀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몇몇 선생님들은 일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24일에 있을 해커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해커톤에 대한 뭐 아이디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제가 뭐 의견 하나 냈었는데, 뭐지? 저, 바이브 코딩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해커톤, 우리 협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바이브 코딩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했다가, 그거는 우리 XRT의 협회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딜라이트 X로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나 다른 플랫폼, 뭐, 메타 호라이즌 월드를 나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플랫폼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뭐. 아니면 아무 아이디어나, 뭐. 상관없고.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좀 아이디어 생각나면 의표쌤이나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고민이 좀 많아요. 뭐, 인원수 채우는 것도 그렇고, 이걸 하는데, 한 작년에도 TF팀에서 한 8분 정도의 TF팀 선생님들께서 다 처음이라서 더 힘들긴 했는데, 다 도와주시고, 딜라이텍스 같은 경우에도, 어, 사전 과제도 선생님들께서 내주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번에 해커톤을 진행을 했을 때 충북 교원대에서 해커톤 진행하는데 뭐 어떤 수정사항 뭐 지은쌤이나 민쌤 혹시 수정사항이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혹시 있으셨을까요? 뭐, 필요했던 거나 네. 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뭐, 개선사항, 뭐, 그런 거 없어요? 좋기만 했어요? 뭐, 네, 한번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떻게든 이건 너무 중구난방으로 주제가 제시되게 되면은, 어떻게든 한 번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노고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써먹을 수 있게끔, 아카이빙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가지고도 자료전 같은 데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개의 10팀이 막 온다 했을 때 10개의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뭐, 지난번엔 다문화였었는데요. 교원대에서 했던 건. 다문화에 대한 그런 자료전이 있거나 인성교육 자료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제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만든 김에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러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지금, 네, 연구대회랑 논문 작성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김은서 선생님이랑 또 이주리 선생님 팀에서 같이 연구대회를 컨설팅을 아마 한혜표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그 상황에서 뭐, 1대1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뭐, 한혜표 선생님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결과가 좋았고 한데, 이 컨설팅 작업을 어떤 식으로 도움을 원하는지, 그냥 1대1로 그냥 지금처럼 아름아름 해서 연락드리면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거든요. 뭐, 은서쌤, 어떤 식으로 일대 컨설팅을 좀 받아왔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컨설팅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다다음 달에 김은 선생님께서, 다다음 달이죠. 12월 달에 김은 선생님께서, 이번에 연구대에서 했던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그런 것 간단하게 좀 은서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저도 사실 그 수업혁신은 작년하고 올해 제가 나갔는데, 올해 의표쌤께 여쭤봤던 거는 자료전이었고요. 제가 자료전이라는 거는 처음 나가봐가지고, 확실히 근데 이제 연구대회별로도 뭐, 이 추구하는 거나 아니면 특성이 다르지만, 자료전은 좀 특히나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를 실제로 구현한다라는 점에서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이번에 그 어디였죠? 저희 프랑스 갔을 때 의표쌤이랑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의표쌤께서 이제 해당 대회에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날 실제로 자료를 비치할 때는 어떠한 점들을 좀 특색을 살려서 하면 좋고 약간 요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이제 저희 이번에 팀원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하면서 네, 결과물 발표를 했는데 운이 좋게 좋은 결과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처음에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 저, 정도면 될까요? 아, 다음 달에 제가 어떤, 사실 저 올해 수업혁신이랑 자료전을 둘 다 같이 나가가지고 어, 그냥 다음 달에 제가 뭐 이러이러한 노하우를 받았고 저도 이런 식으로 조금 녹여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이제 컨설팅 해주셔야죠, 은서쌤이. 아, 저는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상 타셨으면 이제 주는 입장으로 해주시고, 어떤 주제로 나가셨었죠? 네. 저는 이번에 전국 자료전은, 아니, 교육 자료전은 학교 자유 시간 자료 제작으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수업혁신은 창체랑 사회과 연계 융합으로 나갔었는데, 자료전은 확실히 올해가 이제 내년부터 전면 학자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자료전은 기존에도 사실 자료들이 정말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자료를 개발했는가에 대한 참신성이 조금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나온 것들이 학교별 시간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도 많고, 교육과정이 개발된 사례들도 연구학교들을 토대로 많긴 한데, 이 두 개가 융합해서 정확한 교육과정과 이제 학자재 교육과정은 성평등 목표부터 뭐 성취 기준 평가까지 쭉 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연결된 이제 자료들이 대부분 PPT 활동지 형태로 제시된 게 많은데 저희는 뭐 에듀테크 그리고 PPT 활동지 보드게임 이런 오프라인 자료들까지 다 어, 융합해가지고 교육과정이랑 연계해서 이북을 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료로 모든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바로 교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좀 부각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전은 내 이 자료가 왜 개발돼야 되고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참신한가라는 부분이 되게 좀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혁신은? 아, 네, 수업혁신은, 어, 네, 수업혁신도 운 좋게 제가 1등급 받았는데요. 전국대회는 아직 안 나왔고, 아, 확실히 수업혁신 작년에는 제가, 충남은 무조건 컨설팅을 필수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혁신은 저희 작년에도 어떤 교장 선생님께 받고, 올해도 교감 선생님께 받았는데, 확실히 혁신에서 추구하는 뭐 세 가지 국면이 뭐 2022 개정교육 과정 이러고, 뭐 디지털 활용이라고 하는데, 완전 그냥 에듀테크 활용으로 다 작년에 심사하셨던 분께 받았었는데 뭐 에듀테크 활용했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참신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부분들이 좀 각자 잘 도드러지게 보고서에 드러나야 되는 것 같고 수업혁신은 특이하게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도 어떤 식으로 찍고 어떤 식으로 편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들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음번에, 시간이 네. 촉박할 것 같고 어쨌건 저는 이 학습한 내용이 실생활로 나아가는 그 연결성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학급에서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게 실생활로 나아가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 과목별로도 다르겠지만 그냥 저의 사례가 좋은 사례는 뭐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학교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실생활과 연계되는 교육 쪽은 저는 강조해서 좀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2월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달에는 이제 백일세 선생님께 얘기 드려서 뭐 영국 뭐지? 그때 작년에 갔다 오신 거, 이제 좀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놨고, 작년에
한번 간단하게 이제 공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컨설팅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이제, 한, 한, 한혜표님께서 이 문자 주신 것처럼, 1대1로, 세 차례 정도 컨설팅 해드리고, 박경민 선생님도 1시간 정도 컨설팅 해주시고, 1대1로 무조건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혜표 선생님께 어떻게든 좀, 회당 얼만큼씩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사항들을 조금 공유를 하면서 이것이 협회 전체가 성장할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문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좀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1대1로 제가 아름아름 조금씩 다시 연락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논문 또 다시 쓰고 있어가지고 어, 네, 그렇고, 혹시 화유리 선생님 학교에서 쓰는 알지오메스 초등 수학 학습지 세트 제작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주셨는데요. 잠깐 뭐 얘기 가능하실까요? 네. 네, 그, 저 6학년이어가지고 알지오메스 되게 많이 쓰는데 마땅한 학습지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엑셀 티처스 운영하면서 사실은 VR에만 국한하면 인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해커톤도 그렇고, 가상융합 세미나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사람들을 모을 때 좀 힘이 들잖아요. 그게 잘 현장에서 바로바로 쓰기에 좀 거리감이 있는 것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꼭 VR에만 집중하지 않고, 3D나 AR을 활용한 교육들, 심지어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이랑 바로 매칭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을 만들고, 그거를 좀 배부하면서, 엑셀 이미지도 좀 살리고, 저희도 필요한 자료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채팅방에 그래서 생각한 게 알지오메스 3D 이용해서 쌓기나무 같은 거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채팅방에를 드리면 될까요? 저희 전체 채팅방? 거기에 제가 한번 초안을 잡아봤는데, 이게 전학년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섭쌤 제가 혹시 채팅방에 공유한, 네.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그거에 맞는 것들 해서 밑에 위에 익살이 넣고 밑에 로고 받고 해서 뭐 인디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학습지들을 좀 공유하고 하면서 좀 알리고 꼭 기계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3D나 뭐 AR 같은 자료들 그런 교육 자료들도 여기 안에서 함께 연구하고, 나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한번 프로젝트로 기획해서, 3, 4, 5, 6학년 수학 활동과 연계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프로젝트 초안이 잡히면 채팅방에 공유해서 팀원들 모아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학 뭐 3D로 되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게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 네네. 또 웹이어가지고 앱도 안 깔아도 되고, 로그인 안 해도 되고 해서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 전 처음 봤어요. 네, 저는 교실에서 팅커캐드도 애들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쌓기나무 할 때는 요거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입체 도형 같은 거 할 때 저 구체물로도 조작하고 요걸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운영하니까 좋아서 요거 아예 한 단원 분량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같이 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용한다면 쌓기나무 단원만 될까요? 뭐, 입체 도형들도 다 있어요. 입체적용도, 네, 입체적, 네, 이런 것들. 네.
어, 그리고 코딩도 있는데, 코딩은 사실은 수학 관심 없는 선생님들은 아예 안 건드리고, 음, 쌓기나무 가지고만 해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년 어, 선생님들 알려드렸더니 그다음부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밌네요. 약간 좀 엑셀에 사람들이 좀 시끌벅적하고 다양한 분야로 연결되려면 일반 네네. 선생님들이 쉽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과학의 스텔라리움 같은 것도 사실은 학습지 같은 거 맞아요. 잘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라도 해볼까 했는데 혼자 하기엔 또 양이 음, 많고 같이 하면 또 아이디어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저도 좋은 자료 처음, 좋은 플랫폼 처음 알았네요. 뭐, 네. IGOMS, 뭐, 이거, 팀원 혹시 모집하게 되면은, XR 앱 수업 자료 맵을 만들고 싶다고, 이제, 에듀테크 마켓 지도처럼, 어, 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건의사, 네, 맞아요. 많은 은표쌤 팀원분, 엄청 말에 어, 공감하고 아까 은서쌤이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떠먹일 수 있는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그게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없으면 활용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디벗이 다 뿌려질 시기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마, 스터디나 그런 곳에서, 아카이브 했던 그런 엑셀 아카이브 자료들 뿌역뿌역 모으곤 있거든요. 이렇게 딜라이텍스 같은 경우에도 다 나중에 실제로 작년에 했던 거를 다시 써먹기도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어, 프로젝트가 있을 때 좀 딜라이트 X로 최대한 하려고 해가지고 했던 자료들, 이 딜라이트 X는 그냥 바로 그냥 체험하는 거는, 바로 링크만 치면은 디벗 없이도 가능하니까, 저는 딜라이트 X도, 어, 같이 협업하면, 네. 맞아요. 어, 일라이텍스 같은 경우에도 링크만 딱 받고, 선생님들이랑 과학 차원에서 이제 써먹으실 수 있게끔, 패키지로 또 아카이브를 좀 제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 달에 티처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티처빌에다가, 그, 내가 이제 연수 프로젝트를 해서 그 되면은 연수 들으면 이거 좀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쟁여두고 있었는데 에, 티, 티처빌에서 티스콘으로 할 거면 제시를 하고 안 할 거면은 우리는 진행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티스콘으로 하면 저희가 영상 편집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차라리 다른 연수원에 실수를 좀 낮춰가지고 제가 뭐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같이 최대한 선생님께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학습지 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팀원 모집 뜨면은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캡처 가능하시면 좀 캡처 좀 제가 먼저 그럼 캡처하고 있을게요. 하고 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얘기할 거는 다 얘기했는데 또 아이디어나 뭐 건의사항이나 하실 거 있으시면은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리 네. 캔버스 접속할 때 네네. 2차 인증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해결했죠? 다 눌러주시나요? 네, 갤럭시 25 울트라던데. 그거, 지금 수연쌤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 수연쌤이 수연쌤이에요? 그때 막 초반에 이걸 했었는데, 미리, 미리 캔버스도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인증 없이 할 수 있게끔, 저희 협회 엑사이티처스.kr로
그걸 구글로 만들면 인증 없이 되더라고요. 교육 계정으로 만들면은. 근데, 어, 지금 네. 당장 저희 출판팀에서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접속이 잘 안 되는 중이라 그럼 김수현 네, 선생님한테 수연쌤한테 요청을 드리면 요청을 될까요? 드리면 네네. 됩니다. 네. 네. 아, 미리 캔버스 인증이 만료가 되면은, 제가 네, 없이 할 수 있게끔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네. 인증이 어렵다. 예. 에이프쌤도 얘기해 주셨고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교육연구팀에서, 얘기할 거는, 이제, 이가람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가상영어 교육과정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백예슬 선생님께서 영국, 이제, 가셨던 것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발표. 오케이. 네,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